저는 일단 2년 보유를 생각하고 입찰을 했었죠. 당시 시세가 1억 5천이었던 걸 1억 2천에 낙찰받아서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은 시세가 한 2억 3천 정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온 게 저는 21채인가? 뭐 이렇게 있어요. 똑같은 A라는 아파트를 상승장에 입찰을 했을 때랑 하락장, 지금 같은 때 입찰했을 때 가격 차이가 거의 2배다. 상승장에 입찰하려고 하면 얼마를 써야겠어요? 9억 5천, 9억 6천 쉽지 않아요. 경매로도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 대출이 잘 나오거든요, 경매는. 지금 시점에서 이 똑같은 아파트가 나오면 당연히 떨어진 가격에 감정이 잡힐 거고, 그 감정보다 더 싼 비율로 경쟁이 상승자보다 덜하니까 지금 현재 시세보다 더 많이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누구나 경매로 부자 되는 세 가지 루트입니다. 경장인이, 부하생 계시고, 건물주 계시잖아요. 각자 스타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 세 분이 어떻게 경매로 부자가 됐는지 이걸 조금 얘기해보려고. 아, 좋네. 댓글이 요즘 가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보긴 봤다. 네, 저희가 준비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강의가 특강도 아직 잡혀있는 게 없고 정규 강의만 있다 보니까 금액대가 다 300만 원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처음 시작부터 신청하시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전략 설명의 느낌으로다가 좋은 장소를 대관해가지고 세미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경매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수강생들의 성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2교시에 도마쌤이 오셔가지고 단타매도를 어떤 물건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 3교시에 건물주님이 오셔가지고 다가구 건물 위주로 어떤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소액 투자부터 이제 건물까지 주택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강사와 3인이 한 자리에서 강의를 하고 마지막에 또 Q&A도 하잖아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토크 콘서트처럼 셋이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질의응답을 앞에서 할 거거든요. 사회자 주관하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방송에서는 댓글로 써야 되니까 답글을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좀 오셔가지고 얼굴 보면서 뭐 질의응답을 하면 좀 더 진실성이나 이런 게 전달이 될 것 같아서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미나 당일에 무슨 일이 있으셔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또 영상으로 또 친절하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첫 주택을 매입할 때 많은 분들이 또 아시겠지만 저의 첫 주택은 화곡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그걸 단타 매도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건 2년은 최소한 보유를 하는 게 원래는 맞아요. 단타 매도가 가능하다는 게 지금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기이적인 현상인 겁니다.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무조건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나중에 팔더라도 양도세 이런 게 일반 세율로 들어가니까 저는 일단 2년 보유를 생각하고 입찰을 했었죠. 당시 시세가 1억 5천이었던 걸 1억 2천에 낙찰받아서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은 시세가 한 2억 3천 정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온 게 저는 21채인가? 뭐 이렇게 있어요. 단독 명의로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명의를 좀 분산을 시켜놨죠. 배우자 명의, 뭐 저희 자녀로 증여세 구간이 아닌 2천만 원 갭으로 뭐 투자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투자한 게 지금 21개인데 과거에는 사실 취득세 중과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어요. 취득세 중과가 있더라도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자주 얘기했던 공시지가 1억 이하 또는 오피스텔. 공시지가 1억 이하는 뭐 지방에 가면 아파트들도 볼 수 있고요. 수도권에서는 이제 빌라를 보셔야 될 텐데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감정가 1억 6천 이하면 공시가 거의 1억 이하라고 봐야 되는데 1억 6천 이하로 필터했을 때 몇백 개가 나와요, 수도권에. 입찰할 수 있는 물건들을 추리면 좋겠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단타 매도가 어려우니 보유를 2년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매매 시장이 많이 죽어있다 보니까 빌라, 오피스텔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의 대체제잖아요. 근데 아파트의 대체제가 거래될 정도로 거래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빌라가 오피스텔보다는 거래가 잘 돼요. 오피스텔은 빌라보다도 매매 거래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취득세 4.6이라는 매수자분이 소득이 낮다면 그 4.6% 되게 부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래가 좀 안 되는 편이에요. 오피스텔 입찰을 하실 거면 단타 매도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2년 정도를 보유를 하시고 2년 뒤에 약간 시장 분위기를 봐서 아파트라든지 빌라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면 오피스텔도 자연스럽게 좀 더 좋아질 거거든요, 매매 수요가. 그랬을 때 이제 매도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취득세 중과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취득세 중과가 없을 때고, 이 세금이라는 건 결국 또 변해요. 과거에 취득세 중과가 없었다가 지금 생긴 것처럼 생겼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지금 주택수가 이미 2채 이상이신 분들은 오피스텔이나 공시가 1억 이하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공시지가 1억 이하도 직접 투자해 보셨어요? 네. 1억 이하로도 수익 낼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시가 1억 이하라고 하면 느낌이 뭐냐면 빨간 벽돌 반지하 빌라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공시지가 1억이라는 건 1억 8천짜리가 공시가 1억 이하인 것도 있어요. 군산 아파트도 1억 미만이었고 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공장인의 루트로 가려고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소액 투자의 단점은 레버리지를 최대화해야 되는 겁니다. 3천만 원으로 1억 8천짜리를 살려고 하면 어쨌든 레버리지 비율이 80%가 넘어가잖아요.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죠. 레버리지를 대출로 일으켰을 때 위험 부담은 대출 이자가 올라가는 거. 이게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레버리지 문제는 이제 전세로 레버리지를 일으키신 분들은 역전세가 나는 거. 전세는 우리가 대출이자 낼 일은 없죠. 세입자가 내는 거죠. 근데 이 전세가 2년 뒤에 빠져서 2억에 전세 주던 게 시세가 1억 7천으로 하락했을 때 3천에 대한 건 내가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 위험 부담. 두 가지의 위험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풀 레버리지를 받아서 풀 전세, 풀 대출로 다 세팅을 해놨을 때는 최소한 5% 정도는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더 위험한 게 상승장에 하는 것도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상승장에 풀레버리지. 세미나 소개 부분에 보면 제가 그걸 설명해 놨어요. 똑같은 A라는 아파트를 상승장에 입찰을 했을 때랑 하락장, 지금 같은 때 입찰을 했을 때 가격 차이가 거의 2배다. 과거엔 10억이었다는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상승장에 입찰하려고 하면 얼마를 써야겠어요? 9억 5천, 9억 6천 쉽지 않아요. 경매로도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 대출이 잘 나오거든, 경매는. 일반 부동산에서 하는 것보다 대출의 10% 정도는 더 나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똑같은 아파트가 나오면 당연히 떨어진 가격에 감정이 잡힐 거고, 그 감정보다 더 싼 비율로 경쟁이 상승장보다 덜하니까 지금 현재 시세보다 더 많이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락장에 왜 경매를 해야 되는지가 사실 방금 말씀드린 예시가 관통을 하는 것 같아요. 단타 매도도 있지만 네. 2년 보유로 처음에 시작을 하셨잖아요. 이 방법에 장점이 있을까요? 옵션이 많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이제 조사를 해보면 매매 시장보다는 항상 전월세 시장이 더 활발해요. 내가 2년 보유만 가능하다면 회전율이 굉장히 좋아지죠. 회전율이 좋다는 건 이제 거래를 빨리 성사시킬 수 있다는 거죠. 다음 거를 바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채수가 늘어나고 내 투자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타 매도를 해도 좋지만 이 보유를 하게 됨으로써 아무래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그 주변 시세에 계속 관심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 시세를 내가 갖고 있는 동안에 계속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고, 각지의 물건을 내가 뿌려놓으면 그 지역에 대한 이제 시세가 자연스럽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부동산에 물어보면 되니까,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눈이 휘어지게 되고 2년차, 3년차부터는 좀 더 전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아무리 오피스텔 지금 전 공시지가보다 싸게 사야 된다 100번 떠들어도 부정적인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면, 야 그럼 전세가가 또 공시지가보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반박을 한단 말이죠. 공시지가보다 전세가가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갖는 거죠. 근데 이걸 해보면 왜 공시지가보다 떨어질 수가 없겠구나 알게 되면서 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것 같은 거는 좀 보유를 하고 있고, 아닌 거는 이제 단타 매도를 하고, 관리가 좀 어려운 거, 예를 들면 군산 아파트 이런 건 제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부담이 있어서 그건 제가 단타 매도를 다 했었죠. 세미나에서 단타 매도를 하면 좋은 물건과 풀피 놓고 오래 기다려도 된다 이런 기준이 설명도 해주시나요? 네, 세미나 때 오시면 잘 준비해가지고, 제가 하는 스타일 다르고 도마쌤이 하는 스타일 다른데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격적인 것도 커요. 여유있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무조건 난 바로 팔아야 된다, 그러면 또 단타 매도로 가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단타 매도 2부하고 다가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